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외국인 일본에서 쓸데없이 돈을 쓰는 2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일본에 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면 여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산재합니다. 저는 일본에 30년 이상 거주해 일본에서 방일 외국인에 대해서 투어 가이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일 여행자들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현지 일본인은 별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에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행동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서 투어 가이드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여 2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봄으로써 당신은 일본 여행을 저렴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지에서 쇼핑하는 것입니다. 관광 명소에서의 쇼핑은 틀림없이 즐겁고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에서의 쇼핑은 다른 로컬 장소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품 등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나 레스토랑 등의 음식 비용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많은 일본인들은 그곳에서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제 추천은 관광 명소에서도 돈키호테나 다이소 등의 거리에 있는 대형 체인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그쪽에서도 일본의 기념품은 많이 팔고 있고 또한 같은 상품이라도 투어리스트 스팟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두 번째는 재팬 레일 패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팬 레일 패스는 2023년 10월부터 대폭 인상되어 당초 가격의 약 1.6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골든 루트라고 불리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도쿄,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에 가는 것뿐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이 루트의 경우는 저팬 레일 패스 쪽이 일반 티켓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나 여행자 중에는 이 루트의 경우에도 저팬 레일 패스를 구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규슈나 도호코 방면으로 가는 경우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생각하고 구매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루트별 비교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팬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는 신칸센 티켓을 티켓 창고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방금 재팬 레일 패스는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그럼 신칸센을 타고 싶을 때 일반 티켓을 티켓 카운터에서 사면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많은 루트에서 재팬 레일 패스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일 티켓 카운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스마트 익스 어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로 인해 도쿄 오사카의 왕복 티켓은 일반적으로 28,640엔이지만 28일 전에 예약하면 24,480엔으로 약 4,000엔 저렴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할인 티켓은 얼마나 전에 예약하느냐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지는 것과 일정 변경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스마트 EX 어플에서의 구입 방법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팬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택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의 요금은 약 25,000엔 정도 듭니다. 일본의 택시 요금은 일본 국내의 생활비 전체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미국 친구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감각으로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택시를 타버려서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쉽게도 일본에는 법적 규제에 의해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있어서 택시가 선택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버는 있지만 택시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배차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짧은 거리인지 대체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택시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승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호텔 조식 뷔페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호텔의 대부분은 조식 뷔페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최고의 유익한 플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방만 있는 플랜과 비교하면 조식이 포함된 옵션은 1인당 약 2,000엔 비싸집니다. 일본의 아침 식사의 일반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은 꽤 비쌉니다. 패스트푸드와 커피숍에서는 500엔에서 800엔 정도면 아침 식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편의점에서는 빵이나 주먹밥 등 맛있고 저렴한 옵션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제 가이드 투어에 참가한 관광객이 호텔 뷔페에서 과식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현지 레스토랑이나 포장마차 등에서 그날 후반에 예정했던 식사를 즐기기에는 너무 배부르다고 느낀 것입니다. 물론 호텔 조식 뷔페는 훌륭한 체험이지만 여행 중에 매일 먹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절약하고 일본의 식사 문화를 즐기세요. 여섯 번째는 점심시간에 보통 주문으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 레스토랑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저렴한 세트 메뉴가 있어 약 1,000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에만 알라카르트 메뉴가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알라카르트 메뉴에는 없는 저렴한 특별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3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에 고객에게 레스토랑을 알리고 단가가 높은 저녁시간에 재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메뉴는 매우 저렴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점심시간에 알라카르트 메뉴를 주문하면 비교적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일본 요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술집에서 보통 주문으로 술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여러 가지 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제한 음료, 센베로, 카쿠우치 등 저렴하게 일본 술을 즐기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게에서 일반 주문으로 술을 주문하면 매우 비싸집니다. 제 한국인 친구는 매우 술이 강해서 1,000엔짜리 무제한 음료를 활용해서 술을 8잔 마셨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나이트 라이프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익한 술의 규칙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약 5만 개의 편의점이 있어 온 동네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색도 풍부하고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당일 외국인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매 식사 때마다 7-11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편의점은 모든 상품이 비교적 비싸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과 비교해서 같은 상품이 약 30%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마이바스켓입니다. 이것은 도쿄의 도초에 있는 편의점과 같은 정도의 크기의 슈퍼마켓입니다. 도쿄에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메인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슈퍼마켓처럼 편의점보다 저렴합니다. 값어치로 일본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은 꼭 활용해보세요. 아홉 번째는 자판기에서 쇼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약 260만 대의 자판기가 있어 여행 중에는 거리, 역, 시골 등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판기에서는 음료나 스낵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카드나 장난감 등의 독특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 판매기의 가격은 다른 선택지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판매기의 음료는 슈퍼마켓에 비해 약 30% 비싸고 편의점과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예산을 줄이고 여행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자동 판매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슈퍼마켓이나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체인점에서 음료와 스낵을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같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십시오. 열 번째는 관광지 티켓을 티켓 창고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에 오면 여러 관광지에 가서 여러 가지 어트랙션의 체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일 관광지의 티켓 구입 창구에서 구입하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야를 비롯한 도쿄의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기 전망대 어트랙션인 시부야 스카이입니다. 이것은 티켓 구매 창구에서 구입하면 2,500엔이지만 사전에 웹에서 구입하면 2,200엔에 구입할 수 있고 300엔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 도쿄의 상징인 스카이트리 전망대입니다. 이것은 티켓 구입 창구에서 구입하면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평일은 3,500엔이지만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3,100엔으로 구입할 수 있어 400엔 저렴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티켓 구매 창구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져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진의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여행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쾌적하게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테마파크 티켓을 성수기 구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의 인기 관광지의 어트랙션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정의하여 가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나 호텔 등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구조를 이미지로 받으면 알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애트랙션으로서는 일본에서 인기 테마파크인 도쿄 디즈니 리조트나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아트를 융합한 신감각의 체험형 아트를 제공하는 팀랩 등의 시설입니다. 이것은 대형 연휴뿐만 아니라 평일이나 주말 등의 요일에도 관련되어 크게 가격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지고 비수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 며칠 머물며 일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들 놀이기구는 평일 비수기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비수기를 노림으로써 저렴하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트랙션도 비어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렴하고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12번째는 신사나 절에서 구에게 세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일본에서 가고 싶은 장소 중 하나에 신사나 절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불교나 신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관 때문에 그 종교관과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에게 사찰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나 절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일본 문화로 신이나 부처님께 기도하는 세전이 있습니다. 이는 신불에 대한 기원 성취에 대한 답회의 돈이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세전에 얼마나 돈을 쓰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5엔짜리 동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5엔은 일본어로 인연이 있다는 의미로 재수가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5엔짜리 동전이 없으면 10엔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중에는 적정 금액인지 몰라 1000엔에서 만엔의 고액 금액을 넣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의 결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기준 금액을 기억에 두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번째는 잔돈을 남길 것입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금만 접수하는 가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항상 현금을 수중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공항이나 거리에 환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환전소 중에는 동전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즉, 지폐가 아닌 잔돈이 남았을 경우 재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을 출국할 때 공항에서 환전하지 못하고 가처포를 사용하여 소비하는 여행자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여행에서 최대한 동전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나 스이카 등의 IC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일본 여행에서 현금은 필수입니다. 현금의 입수 방법이나 그에 관한 힌트에 대해서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14번째는 공항이나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입니다. 제6장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은 현금 없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금만 접수하는 가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항상 현금을 수중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항이나 호텔에서의 환전은 시내의 환전소에 비해 상당히 환율이 나쁩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일본 도착 시 공항에서 예산의 돈을 모두 환전해버려서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는 최소한만 환전하도록 합시다. 1인당 5,000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한 ATM 현금 인출은 기본적으로 환전 요금과 수수료는 어디서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값어치로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15번째는 팁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레스토랑, 호텔, 기타 다양한 장소에서 감사의 표시로 팁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본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는 매우 기쁜 서프라이즈일지도 모릅니다. 즉, 일본 여행 중에는 팁 금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팁을 점원에게 줘도 그 사람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레스토랑 매출에 가산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이 팁이 필요 없는 문화를 받아들여 안심하고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16번째는 길거리의 스님에게 기부하는 것입니다. 승려 복장을 한 누군가가 길거리에 서 있거나 기부를 요구하며 당신에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기여자로 보이는 인물들의 이름과 기부금액 목록이 실린 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금액이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준 돈은 결국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승려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여행자, 특히 일본의 사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를 겨냥한 일본의 사기입니다. 내 미국인 친구도 속아서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기를 도쿄의 우에노, 가나가와현의 가마쿠라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어떠한 기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사원이나 종교적 목적을 지원하고 싶다면 정평이 나 있는 사원을 찾아 기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타 주의해야 할 사기에 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17번째는 노상의 호객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여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사기 중 하나로 길거리 호객꾼을 따라간 술집에서 고액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기는 신주쿠의 가부키초나 로폰기 등의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활기찬 나이트 라이프로 유명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기의 핫스팟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리의 호객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음료나 무제한 음료를 약속하고 바로 유인합니다. 그러나 지불할 때가 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청구됩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불을 거부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기는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경찰관이 있거나 이러한 사기를 경고하는 안내방송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거리의 호객꾼에게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바와 클럽을 조사하고 리뷰와 평판을 확인하십시오. 또 일본 여행에서는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관광객을 노린 사기가 있어 이전의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18번째는 여행에 맞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는 중요해지는 것이 인터넷 액세스 환경의 준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켓 와이파이와 신카드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절히 선택하지 않고 비교적 비싼 선택을 하고 일본을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자를 많이 봐왔습니다. 우선 포켓 와이파이와 신카드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것은 당신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인원의 그룹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장치를 공유하여 비용을 분할하고 전원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나 혼자 여행하는 분은 비용 대비 효과와 휴대의 편리성이 있는 신카드가 최적일지도 모릅니다. 휴대전화에 쉽게 들어가 어디에 있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 최근에는 물리적인 신카드가 아니고 단말 내에 내장되어 있는 이심도 인기로 이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비교적 실내 여행이 많은 분들은 호텔이나 카페 등은 일본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데이터 플랜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활동적으로 밖에서 이동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분들은 대용량 데이터 플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SIM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재팬 무선사 또는 닌자 와이파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제 쿠폰 코드를 사용하면 각각 10% 할인됩니다. 영상 개요란 링크나 제 홈페이지 확인해주세요. 이것들은 저도 이용했습니다만 초기 설정도 간단하고 네트워크도 매우 좋아서 편리했습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을 생각해서 적절한 인터넷 환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렴하고 쾌적한 일본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9번째는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예약하는 것입니다. 방금 일본 여행에서 필수품이 되는 인터넷 환경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호텔, 신칸센이나 택시 등의 이동수단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정상 가격으로 예약해버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서비스는 쿠폰이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몇 개의 회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호텔, 심카드, 포켓 와이파이, 공항 택시, 신칸센 등은 제 쿠폰 코드나 아프리에이트 링크에서 예약하는 것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들을 예약할 때는 이 동영상의 개요란의 링크나 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예약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번째는 면세 제도를 이용하지 말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일본에서는 비거주자가 되어 일본의 소비세 면세 수속을 하고 저렴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10%이므로 당신은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10% 저렴하게 일본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용법에 대해 중요한 5가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입국 시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동 입국 게이트도 널리 퍼져 있어 여권의 스탬프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돈키호테, 유니클로, 요도바시 카메라 등은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면세 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이 있으며 전자는 가전제품, 가방, 잡화 등이고 후자는 식품, 술, 의약품, 화장품 등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 금액 이상의 쇼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판매 금액의 합계가 5,000엔 이상, 50만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대로 포장해서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상품을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먹어버리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되므로 반드시 활용 전에 최신 정보를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